안녕하세요. 중개 PT 정진숙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요. 평택입니다. 평택에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 한 분하고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물건 임장도 할 겸 같이 왔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직접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14년 차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 고덕 몽땅 부동산 대표 이현미라고 합니다. 한 14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운영을 하는 게 저는 타 지역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 평택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원주민의 힘이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원주민 평택 몽땅 부동산 대표 이현미 소장님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그 14년 동안 운영해왔던 노하우와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 대표님 부동산 창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죠. 아, 없었어요? 네, 보여지는 게 저는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도 했던 사람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 검도 사범을 하고 있었죠. 아. 네, 검도 사범을 하다가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쌍용 사태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검도 사범을 하고 있었는데 쌍용 사태가 일어나니까 우리 평택은 쌍용이 거의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관여를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예체능을 그만두는 거예요, 학원을.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검도 제가 사범으로 계속 쭉 가려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그만두니까 일단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쪽을 한번 보자. 남편이 그 얘기를 해서 경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 생각에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서는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알아야 되니 공인중개사를 먼저 따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요,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학원 가가지고 일단은 재밌잖아요. 아줌마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그래서 1년 허송세월. 그리고 2년째 되던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땄죠. 따고 네. 바로 오픈하신 거죠? 따고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매를 저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보다는 그냥 경매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때부터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블로그 작업을 막 하는데 나는 공인중개사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사달라고 하면 제가 아시는 공인중개사님한테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내가 창업 한번 해봐? 그러면서 창업을 시작했던 계기예요. 아, 그랬구나. 계기가 다들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네. 그쵸? 그러면 지금 부동산 중개업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이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있어요? 일단은 뭐 조금 아까 우스갯소리로 하지마! 공인중개사 은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장롱 속에 있다가도 꺼내서 하면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때랑은 또 달라요. 우리가 14년 전, 20몇 년 전에 창업했을 때랑 지금은 패턴이 확 바뀌었거든요. 맞아, 이거는 맞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발로 뛰었던 세대. 근데 지금은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해야 되는 세대인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를 할 거야. 그런데 AI를 전혀 몰라. 그러면은 이겨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팔다리가 쉽게 가지 않을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게 딸려요.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 저도 계속 본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인중개사 그것만 보면 안 되는 상황. 접목을 해야 되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 학문이 뭐 예술적인 학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서. 우리 학기론 시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종합예술이라고. 그게 여기서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내가 사무실을 오픈할 거야.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합격을 했으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부담되겠어요?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저 원투룸 맞추고 있어요. 원투룸 맞추고 있어요? 원투룸도 월세가 세가지고.
지금 저희 원룸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근데 방이 없어요, 우리는. 원룸은 방이 없고, 투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뭐 조금 많이 하락됐을 때보다는 금액이 올라갔죠. 한 100만 원 받으니까. 그래서 물건 나오면 이제 그런 원투룸 마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평택은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체인 삼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원도심에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이런 신도시로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간혹 매매건도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군.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고덕 파라곤 아파트 맞은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도 물론 취급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지금 농담으로 원투룸도 물론 그것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상품은 뭐가 있어요? 주는 거의 상가하고 토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토지 하면서 이제 공장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뭐 경매 쪽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가 여기이고 우리 뒤에가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많다 보니 안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한 4 사무실이 있었는데 다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하고 이 안에 계신 분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시는 분조차도 문을 잘 안 여세요. 그러니까 여기 6블럭에 찾아오면은 저희 사무실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원투룸을 안 했었거든요. 뭐 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건물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찾아오면 그냥 일단은 메시지, 일괄 메시지 보내고 나면은 이분들이 저 방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시고 그러면 연결.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꾸 사무실이 비니까 전화가 와요.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뭐 주변에 바로바로 있으면은 제가 달려오기라도 하는데 근처에 안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물건 자체가 좀 멀리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들은 드리는데, 그러면서 되게 바쁘신 줄 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약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발품을 막 팔아야 한두 개 되는 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취급하는 품목은 이거저거 안 가린다. 지금 뭐 큰 건들만 뭐 고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일단은 고정적인 관리비가 나와야 되니까 원투룸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면서 느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에 생각하고 있는 중개업의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내 마인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의 마인드 자체는 일단은 내 고객은 최대한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만 해주겠다. 그리고 내 고객을 호구를 안 만들겠다. 저는 그게 이제 제 철학이거든요. 제 고객님이 매수자면 싸게 사드리고 매도자이면 비싸게 팔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 2분이 제 손님으로 오겠다. 그리고 2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겠다. 그러면 서로 만족하는 금액. 네.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 고객 호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이 철학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저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갖고 있어요. 네. 합격해서 책 덮고 그게 끝이 아니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도 뭐 계속 책을 읽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끝까지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제 동료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 강의 좀 들어, 이 교육 좀 받아. 그러면 딱 한다는 말은 네가 잘 듣고 있으니 나중에 너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 소리는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항상 공부하고 책 보고 정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 대표님, 이현미 소장님 거 대표님의 이야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했어요. 그 부동산 멘토스쿨이라는 데서 진짜 중개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인데,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25년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개라도 더 배우려고 일요일날 그 시간에 5시간에 앉아서 하루도 1시간도 졸지 않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시거든요. 어제 지난 주말에 종강을 했는데, 종강하면서 어떻게 도움 좀 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도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공부
공부는 1년차 되신 분한테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는 이 부동산 중개업은 그만둘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대표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서 저도 지금도 배우러 다니고 있고, 뭐 물론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저도 계속 이 루틴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에서 나름 성공을 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루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는, 남들한테 조금 안 알려진 루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보십시오. 글쎄요, 제가 이게 루틴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유튜브 하고 그러면서 저 고객님들을 밴드로 끌어들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밴드가 1000명이 넘는 밴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잠이 없어요. 잠이 없다 보니까 좋겠다. 거의 한 2시 정도에 자는데 5시 반이나 6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핸드폰 들고서는 내 밴드 고객님들한테 부동산 뉴스, 그날의 뉴스 올려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하나를 갖고서는 뭐 이거는 이렇다 내 의견 내주는 거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계속 끌고 가고 싶고, 이분들을 계속 모시고 다니는 이유가 금매 나왔을 때 거기다 올려드리면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1000명이 넘지만 보시는 부분이 뭐 60명, 70명 이렇게 보지만 거기서 2사람만 전화가 와도 물건은 하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루틴 아닌 루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 같이 마케팅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고객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마케팅으로 다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또 그룹으로 못 가서, 저도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해서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매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대표님은 밴드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밴드가 오히려 또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밴드로 아침에 계속 루틴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올려드려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상황인 거죠. 출근은 몇 시에요? 출근은 제가 지금 복장이 이러잖아요. 아침에 제가 7시에 운동 가요. 사무실에 들어오는 게 한 9시 반? 9시 40분 그 정도에 들어와요. 7시부터 운동을 해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뉴스를 다시 한번 보겠죠. 네, 뉴스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하고, 그리고 물건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몇 시에 퇴근해요? 요즘에는 일찍 퇴근해요. 일찍 왜? 네, 한 5시 반이면 퇴근해요. 부동산 중개업에 이제 내가 창업을 할 건데, 이제 운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폐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건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건이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왜 그분은 계약이 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분이 뭐 진짜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만큼 당신이 노력을 할 거예요. 뭐 광고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뭐 매수자분들을 많이 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의 장점이 뭔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도 있어요. 광고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누군가가 매수가 왔을 때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응대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된 자세로 갖고 있어야지 어떤 매수가 와도 그거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계약건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 지인분들 날고기고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 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올바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 PT에서는요, 평택에서 평택 몽땅 이현미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부동산 다이어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원주민으로서 열심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현미 소장님과 제가 중개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드려봤습니다. 중개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하세요. 하셔서 일단은 합격하시는 게 목표면 일단은 합격증 받고 그러고 나서 다음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경기가 안 좋아도 계약건은 나오고 있고요. 경기가 좋아도 계약건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준비된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권은 안 나오니까 나는 안 할 거야가 아니고 누군가는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된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차근차근히,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이거를 쪼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 쪼개기. 네네. 누군가는 뭐 분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 쪼개기에 대한 활용도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뭐 좋아지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중개 실무 PT 정진숙이 평택에서 유명하신 분과 인터뷰를 나누어 봤습니다. 중개 실무 PT의 정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